안녕하세요, 노펠리전입니다. 이번 컨텐츠에서는 전자책 판매를 위한 사이트를 코딩 없이 쉽게 따라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마케팅 전자책을 예시로 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지만 전자책을 판매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모두 동일하게 제작하시면 되며 초보자도 정말 따라하기 쉬운 방법이니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해당 영상을 따라서 만드시기 전에 아이맵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나 아이맵 사용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으신 분들은 지금 보이는 20분짜리 영상을 빠르게 보고 따라해 주시면 되며,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매주 새롭게 업로드되는 아이맵과 홈페이지에 대한 지식을 담은 컨텐츠를 접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오늘 만들 홈페이지를 먼저 둘러보겠습니다. 제가 운영 중인 그로스플랜 홈페이지는 크몽이나 타링, 푸드푸어와 같이 전자책 판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은 아니고 광고 컨설팅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 쇼핑몰과 같이 제작하지 않았고 기존 회사 홈페이지에 전자책 판매를 위한 메뉴를 추가해 두었는데요. 보이는 홈페이지처럼 모든 페이지를 만들지 않고 전자책 판매를 위해 만들어둔 메뉴만 제작하더라도 전자책 판매를 하는 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오늘 영상에서는 간단하게 이북 메뉴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품의 주소를 만들기 위해서 간단하게 상품 등록을 먼저 해준 뒤에 디자인 모드에 접속해서 홈페이지의 도메인으로 접속 시 바로 전자책 상세 페이지로 연결되게끔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 다음으로 상품 등록 페이지에 대한 설정들을 자세하게 알아본 뒤에 결제기능 연동과 주문 시 고객과 나에게 이메일 또는 문자로 알림이 발송되게끔 설정하는 방법, 주문 관리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마케팅 채널에 연동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아이맵 회원가입이 안 돼 있으신 분들은 아이맵 회원가입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 다음으로 아이맵에 로그인 해주시면 이렇게 내 사이트 목록이 보이게 됩니다. 아마 사이트를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이트 리스트에 사이트가 없으실 겁니다. 접속을 하셨다면 왼쪽 템플릿 메뉴에 들어가 줍니다. 오늘 만든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무료 버전에서는 지원이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꼭 쇼핑 버전으로 한 달치만 결제하신 다음에 같이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템플릿이 아니라 쇼핑 기능이 있는 템플릿으로 개설을 해주셔야 됩니다. 쇼핑 기능이 있는 아무 템플릿으로나 개설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프루츠 요 해당 템플릿으로 개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설하기 클릭해 주신 다음에 웹사이트 이름을 적어줄게요. 사이트의 이름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나 구글에 검색될 때 사용되는 사이트 이름이다 보니까 여기에 본인들이 원하시는 사이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고요. URL도 마찬가지예요. URL 같은 경우는 도메인 호스팅사 가비아라던가 카페24에서 구매를 하지 않더라도 아이맵을 이용하게 되면 아이맵에서 지원해주는 URL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따로 페이스북 광고를 진행할 때는 URL이 사실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도메인을 돈 주고 구입하지 않고 아이맵에서 지원해주는 도메인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도메인은 각자 원하시는 도메인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URL을 입력하고 나서 개설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내 사이트 목록에 사이트가 개설된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기서 관리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로그인을 다시 한번 해줍니다. 로그인을 해주시면 이렇게 관리자 페이지로 접속이 돼요. 이 관리자 페이지에서 상품 등록을 먼저 해주겠습니다. 왼쪽에 쇼핑 카테고리에서 상품 페이지로 진입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미 템플릿이기 때문에 등록되어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모든 상품 전부 다 삭제 먼저 해줄게요. 20개씩 보기 말고 100개씩 보기 선택해 주신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가 삭제가 되었고요. 카테고리 관리에서 리스트 카테고리 제외하고 다 삭제를 해줍니다. 다음 리스트 카테고리를 전자책 카테고리로 변경을 해주고요. 저장 눌러주겠습니다. 전자책으로 수정이 됐고요. 여기서 이제 상품 추가를 먼저 해줄 건데요. 상품 추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상품 등록 페이지 제가 영상에 따로 올려두긴 했지만 전자책에 맞게끔 오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거든요. 우선 디테일하게 설정을 하기 전에 이미지를 먼저 추가를 해줄게요. 이 상품 상세 페이지에 대한 URL이 생겨나기 때문에 상품 이름과 상품 사진만 간단하게 등록한 다음에 디자인 모드에서 먼저 설정하고 나서 다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만들어둔 전자책 상품 커버 이미지를 업로드를 해주시고요. 상품명에 여러분들이 만드신 전자책의 상품명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왼쪽에 보이는 이 카테고리 항목에서 클릭만 하시면 여기 아까 만들어둔 카테고리가 뜹니다. 이 부분만 선택해 주시고 다음 금액을 입력해 주겠습니다. 금액을 입력하지 않으면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 판매가 가격에 측정한 금액을 설정을 해주시고 외부 노출은 우선 다 꺼주겠습니다. 다음은 저장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전자책 상품명 옆에 있는 요 해당 아이콘을 클릭을 하면
이 전자책의 URL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우리가 처음에 만들었던 도메인 주소, 그 다음 이 상품 상세 페이지의 주소, 그래서 이 주소를 복사를 합니다. 다음 메모장에 잠깐 적어 두시고요. 다시 어드민 페이지에 돌아와서 왼쪽에 보이는 디자인 모드 버튼 클릭해 주시면 홈페이지를 디자인할 수 있는 디자인 모드로 접속을 합니다. 여기서 왼쪽 메뉴, 왼쪽 상단에 메뉴 관리 버튼이 있어요. 메뉴 관리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서 모든 메뉴를 삭제하고 홈 메뉴만 놔두겠습니다. 이 메뉴 삭제는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나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메뉴 설정, 메뉴 추가, 복제, 삭제 이렇게 버튼이 생성이 돼요. 여기서 삭제를 눌러주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해당 메뉴가 삭제가 됩니다. 동일하게 About하고 밑에 있는 이 메뉴도 삭제를 해줄게요. 자, 다음 이 홈에 있는 섹션을 모두 삭제를 해줍니다. 그러면 상단을 변경을 해줄 건데요. 상단 위에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상단 설정 버튼 들어가셔서 상단 설정에서 기본 상단, 여기서 섹션 설정. 그러니까 모든 설정 버튼은 마우스 버튼의 오른쪽 버튼 클릭하시면 이렇게 설정 버튼이나 여러 가지 버튼들이 나오니까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아시면 됩니다. 섹션 설정 들어가셔서 배경색은 흰 색깔로 변경을 해주고요. 원하시는 색상으로 변경하셔도 됩니다. 변경하시면 이렇게 배경 색깔이 하얘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가운데 로고 위젯이에요. 이 로고 위젯도 설정 들어가셔서 로고 이미지가 있다면 로고 이미지를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로고 이미지가 없다면 타이틀명이 로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원하시는 상호명이나 서비스명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글자가 이렇게 로고처럼 들어가게 되는데요. 로고 설정에서 밑에 보시면 스타일의 폰트 변경하시면 원하는 폰트로 로고를 변경할 수도 있어요. 내가 로고를 갖고 있다면 굳이 여기서 설정할 필요 없이 로고 이미지 선택해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로고 설정을 했다면 오른쪽에 잘 안 보이지만 여기 커서 올리시면 로그인 위젯이 있어요. 로그인 위젯 같은 경우는 색상을 먼저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설정의 기본 텍스트 있죠. 여기에 흰 색깔로 되어 있지만 검은 색깔로 변경을 해주시고요. 원하는 컬러로 변경해 주셔도 돼요. 저는 로고 색깔을 지금 검은색으로 했다 보니까 톤앤매너를 맞추기 위해서 똑같이 검은색으로 할 뿐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하면 됩니다. 보시면 위에 로그인 전, 로그인 후가 있는데 로그인 전 먼저 세팅을 해줄게요. 로그인 전에는 로그인 버튼이 있어야겠죠. 저는 아이콘으로 해도 좋지만 저는 고객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한글로 넣어 놓습니다. 아이콘은 삭제해 주고요. 다음 카트, 여기도 마찬가지 장바구니 이라고 해주고 아이콘은 삭제를 해줍니다. 아이콘으로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아이콘 버튼 클릭해 주시면 돼요. 로그인이나 장바구니 말고 다른 뭐 회원가입이나 마이페이지 이런 버튼들을 만들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왼쪽 추가 버튼 눌러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네,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회원가입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로그인 페이지에서 회원가입 창으로 넘어갈 수가 있다 보니까 저는 로그인 전에 회원가입을 넣어 놓진 않습니다. 다음은 로그인 후, 로그인 한 다음에는 이게 이제 프로필 버튼인데요. 로그인 후로 넘어오시면 이게 이제 프로필 버튼인데 저는 이 프로필 버튼보다는 여기서 마이 페이지를 넣어줍니다. 마이 페이지를 추가하니까 장바구니 오른쪽에 마이 페이지 버튼이 들어가죠. 이 순서를 변경하고 싶으시면 이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해주시면 순서는 변경이 돼요. 다음에 이 마이 페이지 글자가 너무 크니까 여기를 대문자로 해서 마이 이렇게 변경을 해줄게요. 다음 장바구니는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닫기 눌러주시면 이 세팅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게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지금 변경한 디자인들이 저장이 됩니다. 상단 나가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상단 설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로고랑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바꾼 걸로 안 뜨죠. 이건 지금 겹치기 설정을 해놔서 그래요. 겹치기 설정을 풀어주시면 우리가 세팅한 기본 섹션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게시하기 한번 더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왼쪽 상단에 있는 메뉴 관리 버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서 전자책 메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플러스 버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전자책이라고 작성해 주시고 확인을 눌러주면 새로운 메뉴가 추가가 됩니다. 이 전자책 메뉴를 홈의 하위 메뉴로 집어넣어 줄 거예요.
전자책 메뉴 위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놓고 왼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셔서 홈 위로 올려놓으면 홈 메뉴 하위 메뉴로 전자책이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으로 전자책 메뉴의 오른쪽에 보시면 설정 버튼이 있죠. 설정 버튼 들어가셔서 저희가 좀 전에 상품 등록하고 나서 URL을 만들어냈죠. 이 URL을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하단 숨김 버튼만 클릭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밖으로 나와 주시고 홈 메뉴에 이 설정 버튼 클릭해 주셔서 메뉴 설정에서 접근 시 첫 번째 하위 메뉴로 이동 버튼을 클릭해 주겠습니다. 일단 밖으로 나오시고 나서 이 홈 메뉴에 진입한 상태에서 게시하기 버튼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 미리 보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상품의 상세 페이지로 바로 진입이 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디자인 모드 완료가 했고 나가기 버튼 클릭해 주신 다음에 쇼핑 탭에 있는 상품 페이지로 다시 한번 진입을 해줄게요. 아까 전에 등록해 놓은 상품의 상세 페이지를 지금은 또 꾸며 볼 건데요. 상품명을 아까 전에 입력해 줬기 때문에 요약 설명을 넣어 주시면 돼요. 요약 설명의 내용을 입력했을 때 요약 설명은 이 부분에 들어가는 게 요약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들어갈 설명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동일하게 한번 작성을 해 볼게요. 이미 지금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이 요약을 복사해서 넣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로 준비하셔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이 상세 페이지, 이 이미지부터는 이 아래쪽으로 쭉, 이 부분은 제가 일러스트랑 포토샵으로 작업한 내용이고요. 이 작업한 파일들을 이미지 파일로 저장 후에 이 상세 페이지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상세 설명 파트에서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하고 폰트들을 크기의 변경도 가능하고 어느 정도 디자인도 가능한데 여기에 텍스트로 입력을 했을 때는 상세 페이지로서의 어느 정도 기능을 잘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를 기획을 하고 일러스트나 포토샵으로 제작을 한 다음에 여기서 이미지로 업로드를 해줍니다. 여기 위에 도구 모음 보시면은 여기 이미지 첨부 있죠. 이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제가 기존에 만들어 놨던 것 중에서 쭉 드래그해서 열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상세 페이지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로 제작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상세 페이지를 넣어줬다면 다음으로 금액 설정해 보겠습니다. 정가가 있고 판매가가 있는데 정가에 내가 5만원을 입력하고 판매가에 2만원을 입력하면 판매가가 할인이 적용됐다는 표시가 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용하지는 않고요. 따로 즉시 할인 기간 요거를 선택해 주셔야 지금 제가 제작해 놓은 이 홈페이지처럼 타임 세일 종료까지 몇 분 남음 요 항목이 뜰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이제 CTA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적용 가능 할인 나머지는 체크를 풀어주고 판매가를 예를 10만원이다 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즉시 할인 기간을 선택을 했죠. 여기서 적용 대상 회원 비회원 클릭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할인 적용을 퍼센테이지가 아니라 금액으로 수정을 해줄게요. 그럼 여기서 내가 10만원으로 해놓고 할인을 뭐 한 40% 들어간 것처럼 보여주게 하겠다라고 하면 40% 할인된 6만원을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다음 할인 기간 선택을 안 하면 타임세일 종료까지 시간이 카운팅 되는 게 안 나오기 때문에 할인 기간 설정 클릭해 주신 다음에 언제까지 이걸 할인을 할 것인가를 보시면 되고요. 오늘 날짜가 2월 14일이니까 15일 12시까지로 맞춰놔야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 게 보입니다. 만약에 내가 오늘이 14일인데 15일 12시가 아니라 뭐 17일 이렇게 놔버리면 시간이 흘러가는 게 아니라 며칠 남음으로 뜨기 때문에 조금 후킹이 덜 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간으로 보일 수 있게끔 전날, 그러니까 오늘 저녁 12시인 거죠. 그 시간에 맞춰 놓고 매일매일 이거는 수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조금 더 전환이 높았기 때문에 전 조금 귀찮더라도 매일매일 바꿔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셨다면 다음으로 판매 방식 설정을 할 거예요. 판매 방식 설정 같은 경우는 상세 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 판매 방식 설정 항목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 상품 같은 경우는 뭐 의류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이 일반 상품이 되겠고요. 디지털 상품이 이제 전자책입니다. 디지털 상품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서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고객이 저희 사이트에서 구매를 했을 때 저희가 일일이 이메일로 고객한테 전자책을 발송할 필요 없이 고객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서 해당 전자책 파일을 다운로드 직접 받을 수 있게끔 설정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메일을 발송해야 되는 리소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더 편하겠죠. 파일을 업로드를 해줍니다. 열심히 작성한 전자책 파일을 이렇게 업로드를 해주고요.
보시면 이 용량 같은 경우는 최대 500메가까지 업로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전자책 같은 경우 500메가를 넘기가 정말 힘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파일 업로드 해주시면 되고요. 다운로드 한도 설정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이 부분은 클릭을 하시면 기간 제한이 있고 횟수 제한이 있어요. 이 사람이 구매를 한 날로부터 며칠까지 이 전자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할 거다. 그리고 요거는 몇 번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 할 거다 라는 걸 설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요거를 30일 그리고 5회로 정해 놨습니다. 이렇게까지 세팅을 하시면 판매를 위한 상품 등록 페이지는 모두 세팅이 완료가 된 겁니다. 그래서 위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이렇게 상품 등록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네이버를 통해서 광고를 할 때 URL을 어떤 걸 사용하시면 되냐면, 전자책 상품명, 요 상품명 옆에 있는 이 버튼 클릭하시면 해당 URL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 URL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에 상세 정보 펼쳐보기 버튼이 있는데, 제 사이트 같은 경우는 그 버튼이 없죠. 이 버튼을 한번 클릭함으로써 고객들의 피로도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디자인 모드 다시 들어가 주신 다음에 왼쪽 메뉴 관리 버튼 있죠. 여기서 상품 상세 페이지, 이 메뉴로 들어가 줍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 겹치기 먼저 해제해 줄게요. 그리고 이 위젯 위에 마우스 커서 올려놓고 오른쪽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설정 페이지로 진입을 해주시고요. 이 상품명이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검은색으로 바꿔주시고 상품 가격도 검은색, 회원 등급과는 빨간색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할인 퍼센테이지도 빨간색으로 변경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보시면 상품 상세 정보 펼쳐보기 버튼 적용, 이 부분이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표시 항목 들어가시면 여기 뭐 카테고리 원산지 쭉 있는데, 우리는 배송이 없으니까 배송 정보 전부 다 체크를 해제해 주시고요. 카테고리랑 원산지도 해제해 주겠습니다. 적립금도 저희는 없죠.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구매하기 버튼 사용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풍선을 추가해 줄게요. 설정 들어가셔서 입력 표시에 할인 종료 임박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서 바운스 체크를 해주시고, 그러면 이 말풍선 추가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모바일처럼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 게 이 말풍선이에요. 그다음 탭 설정 들어가서 상세 정보, 구매평 이거 사용할 거냐 말 거냐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와 주시고 나서 보시면 이 지금 컬러들이 전부 다 주황색 컬러로 되어 있죠. 우리의 컬러가 뭐 검은색이다 내지는 네이비색이다 라고 하시면, 이 부분들에 있는 색깔은 어떻게 변경을 하시냐면, 공통 디자인 설정 이 버튼 클릭해 주셔서 여기서 변경해 주시면 돼요. 브랜드 링크색 나는 네이비 색깔로 할 거야. 그래서 네이비 색깔로 변경을 해 주시고, 배지 색도 동일하게 나는 네이비 색깔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글자 색깔은 나는 검은색보다 조금 더 연한 색으로 할 거야 라고 하시면 이렇게 변경을 해 주시면 되고요. 배경 색깔은 흰색으로 할 거다. 그리고 버튼 스타일은 우리 브랜드 컬러로 할 거야, 네이비 색깔로 할 거야 라고 변경해 주시면 되고요. 배경은 뭐 네이비 색깔보다는 조금 더 연한 색깔로 바꿀 거야 이렇게 설정해 주시고, 강조 버튼 들어가셔서 강조 버튼 사용자 정의 눌러 주신 다음에 배경 버튼도 동일하게 네이비 색깔 변경해 주시고, 로로버시에는 배경 색깔을 아까 전에 동일하게 바꿔놓은 색깔로 변경을 할게요. 이렇게 변경하고 나서 말풍선 스타일 이 부분은 검은 색깔로 변경해 주거나, 아니면 조금 튀게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노란색으로 변경을 해 주시거나 하시면 됩니다. 노란색으로 변경했을 때 텍스트는 어두운 색깔이어야겠죠. 변경해 주시고요. 굵게 클릭해 주시면 말풍선에 있는 텍스트가 조금 더 굵게 잘 보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깥으로 클릭해서 나와 주시면 구성의 색상들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게시하기 한 번 더 눌러 주시고, 여기서 미리 보기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바뀐 게 보이시죠? 여기 할인 종료 임박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상세 페이지 나와 있고, 이렇게 상세 페이지 디자인 모드까지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결제 방식 설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쇼핑 탭 말고 아래에 환경 설정 탭 안에 전자결제 PG 페이지가 있어요. 진입을 해주시면 지금 PG사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무통장 입금 제외한 나머지 기능들은 체크가 안 되게끔 되어 있죠. 무통장 입금으로 저희가 결제를 받을 수 있어요. 대신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통장 입금만 결제 수단으로 단독 제공하는 경우에 사이트 내 월 쇼핑 거래액은 200만원으로 제한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보시면 매월 거래액이 무통장 입금으로만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거래 제한까지 30일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며 30일이 지나면 무통장 입금 거래가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월 쇼핑 거래액이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지나면 더 이상 결제를 못 받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 전자책이 잘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다 보니까 우선 PG사를 먼저 가입을 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무통장 입금으로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잘 팔리고 하다 보니까 바로 PG사를 연동을 했었고요. PG사 연동 같은 경우도 지금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G사 연동하실 때 PG사 미리 가입이 되어 있으시다면 IMF 측에 문의해 보시면 되고요. 내가 PG사가 가입이 된 게 없다 라고 하시면 여기 국내 결제에서 국내 전자결제 신청하기 버튼 클릭해 주시면 여기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할 수가 있고요. 보시면 IMF에서 연동 가능한 PG사는 총 5개예요. KCP, KG 이니시스, 나이스페이, 이지페이, 그리고 토스페이먼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매달 바뀌더라고요. 보시면 여기에 IMF PG 가입비를 지원을 해준다, 무료로 해준다라는 건데 무료로 받기 위해서는 이 IMF 요금제 1년치를 선결제를 하시게 되면 PG사 가입이 무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잘 고려해서 선택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1년치 미리 결제를 하고 KCP 가입비 22만원 면제받고 가입을 진행을 했고요. 신청 및 상세 보기 들어가시면 여기에 친절하게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정보들 쭉 읽어 보시면서 진행하시면 KCP든 다른 PG사든 담당자들이 연락 와서 굉장히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신청만 해주시면 크게 어려움은 없고 혹여라도 조금 어렵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하시면 홈페이지 하단에 여기 채팅 버튼 있죠. 들어가셔서 여기서 고객센터에 문의하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도움을 여기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PG사 신청을 했다면 승인을 받고 연결이 되면 이렇게 지금 제가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에 보이는 것처럼 전부 다 체크가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카카오페이도 심사를 지금 넣어놓은 상태인데 아직 심사 완료가 아직 안 된 상태라서 곧 아마 카카오페이도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실물 상품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페이는 사용을 못 합니다. 처음에는 무통장 입금 체크해 주시고 다음 휴대폰 결제 사용 안함 체크해 주신 다음에 무통장 입금으로 받을 계좌번호를 무통장 입금 계좌 정보에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좌 정보는 언제 안내가 되냐면 고객들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내 책을 구매 신청하는 과정에서 구매 신청 마무리를 하면 마지막 페이지에서 안내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안내가 된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그 페이지를 나가게 되면 우리의 계좌번호를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다음으로 이제 메일하고 문자로 알림 설정하는 방법인데요. 왼쪽에 보시면 사용자 관리 탭에 SMS 알림톡 써 있고 자동 메일이 있어요. 이 자동 메일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영상에 올려놓은 게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SMS 같은 경우는 들어오셔서 사용 클릭해 주신 다음에 발신번호 등록 변경 신청해 주시고 소유자 수신번호 이분 다 입력해 주신 다음에 충전을 해 주셔야 돼요. 이게 한 건당 카카오 알림톡 같은 경우는 한 건 발송당 0.7건이 이제 제외가 되는데 문자 같은 경우는 한 건이 차감이 됩니다. 충전 버튼 클릭하면 이렇게 단가는 정해져 있죠. 저 같은 경우는 5,000원씩 충전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 건당 20원씩 빠져나가는 거죠. 이메일로 계좌번호가 발송이 되는 거랑 문자로 주문 완료가 됐습니다. 입금 부탁드립니다. 이 문자가 가는 거랑 전환율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문자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 자동 메시지 설정 항목에 보시면 여기 입금 요청 고객이 주문했을 때 입금 요청에 대한 이제 연락을 회원한테만 가게끔 할 거냐 소유자한테도 가게끔 할 거냐 정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소유자한테도 가게끔 할 거냐라고 할 거다라고 체크를 해두게 되면 문자가 저한테도 옵니다. 저희는
매번 어드민 페이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메일을 매번 상시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돈이 아까워서 입금 요청은 따로 받지 않고 있어요. 결제 완료 안내도 마찬가지로 따로 받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소유자 쪽은 저는 다 체크를 해제해 놓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 눌러 주시면 입력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고 자동으로 이제 고객들이 주문을 했을 때 안내 문자가 발송되게 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주문 관리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문이 들어오게 되면 대시보드에도 이렇게 뜨게 되어 있어요. 방문자 수라던가 막 이렇게 뜨게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상세한 주문을 보고자 한다면 여기 쇼핑 탭에 있는 주문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주문 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지금은 주문건이 없어서 이렇게 뜨게 되어 있는데, 주문건이 있으면 여기에 주문이 쭉 뜨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게 바로 결제가 되면서 배송 완료로 넘어가요. 보시면 여기에 결제 보시면 신용카드 이렇게 되어 있죠.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문건 같은 경우는 자동으로 확정이 돼서 배송 완료 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무통장 입금으로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입금 확인 절차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에서 우리가 입금 확인할 때까지 리스트가 떠 있습니다. 리스트가 떠 있는 거에서 해당 고객이 입금을 했다 라고 하시면 신규 주문에 이런 식으로 리스트가 떠요. 여기서 체크를 해주신 다음에 입금 확인 처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입금 확인 처리를 눌러주시면 자동으로 배송 완료로 변경이 돼요. 상품을 배송하지 않았는데 왜 배송 완료가 되냐? 아까 전에 다운로드 파일을 업로드를 해놨죠.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상품을 다운로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손대지 않더라도 알아서 배송 완료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고요. 취소 같은 경우는 체크해 주신 다음에 판매 취소 또는 기타 주문 처리 이런 쪽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돼요. 보통 전자책 같은 경우는 반품이나 환불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기능들은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 거예요. 입금 시간이 지나서 입금이 자동으로 취소가 됐다 라고 하면 이 취소 페이지로 자동으로 이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는 취소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해당 주문건은 취소가 되고요. 이렇게 주문 관리랑 취소까지 알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마케팅 채널 어떻게 연동하냐 그 부분 알아볼 건데요. 광고 캠페인 탭에서 데이터 연결 페이지로 진입을 합니다. 데이터 연결 페이지로 진입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페이스북, 인스타, 픽셀을 연동할 수도 있고 네이버 쇼핑이나 카카오 쇼핑하우 등 다양한 채널들을 연동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여기 FB 말고 위에 페이스북에는 인스타그램 클릭하셔서 이쪽에서 계정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페이스북 계정 연결 클릭하면은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페이스북을 이제 로그인할 수 있는 페이지가 떠요. 로그인이 되어 있다면 저처럼 양리건님을 IMF 에드에 다시 연결하시겠어요? 라고 뜨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연결하겠다라는 버튼을 클릭하면 연결이 되고요. 연결하신 다음에 비즈니스 관리자, 그리고 페이지, 그리고 픽셀 만들어 놓은 거 설정해 주시면 이제 간단하게 완료가 됩니다. 네이버 쇼핑도 마찬가지고 구글 애널리틱스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단순하게 연동이 되어 있게끔 되어 있어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이제 마케팅 채널을 이쪽에서 연결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자책 판매 사이트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진행하시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앞으로도 계속 도움이 될 영상으로 찾아뵐 테니까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